안녕하세요.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과학 연구가 뭔지 아세요? 무려 85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대체 뭐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봤을 제목이죠. 좋은 삶이란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돈? 아니면 높은 명예?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이 찾아낸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연구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그 인생 전체를 따라가면서 좋은 삶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한 정말 전례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이 연구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938년에 725명의 젊은 남성들로 시작했는데요. 그냥 설문지 몇 정 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직업, 건강, 가정생활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삶의 모든 걸 추적한 거죠. 심지어 지금은 원래 참가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2세대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어 박사의 테드 강연 조회수가 4,500만 회가 넘는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의 조건은 뭘까요? 대부분은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요. 그런데 이 연구는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요,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열의 8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부자가 되는 것을 꼽았어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유명해지는 것과 높은 커리어를 원했죠. 당연해 보이죠? 우리 사회가 성공을 거의 부와 명예랑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8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이 실제 삶의 데이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그 목표들이 사실은 행복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숫자, 75,000달러. 이게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1년 가구 소득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기본적인 건 다 해결되면서 행복감이 거의 최고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이 막 더 퍼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측정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내 연봉, 내 직급, 이런 건 숫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관계의 따뜻함 같은 건 수치로 보여주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외부의 압력 때문입니다. 광고나 소셜미디어만 봐도 맨날 이걸 가져야 행복해, 저렇게 돼야 성공한 거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잖아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연구 참가자들이 직접 남긴 후회였습니다. 80대가 된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뭘 가장 후회했냐면요. 일하느라 너무 바빴던 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했던 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럼 돈도 명예도 아니라면 대체 뭐가 한 사람의 길고 행복한 삶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열쇠였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 연구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핵심 발견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관계. 85년간 모은 수많은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요.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그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면 설명이 끝나는 거죠. 이 핵심적인 발견은 크게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하고 반대로 외로움은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한다는 것. 둘째, 친구가 수백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가 있느냐, 즉 질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는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기억력까지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니 도대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몸에 이렇게까지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바짝 긴장하는 투쟁 도피 모드로 바뀌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두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 긴장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로 아주 빨리 돌아와요. 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은 이 긴장 상태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요. 이게 계속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결국 여러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높게 유지시키고 그 위험도가 무려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기억력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키죠. 반면에 강하고 긍정적인 유대감은 이 모든 걸 정반대로 바꿔놓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빨리 회복하게 하고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 위험은 낮춰주고 기억력은 더 또렷하게 지켜주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되는 셈이에요.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건 거의 놀라울 정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안정적인 파트너,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죠. 가까운 관계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정말 확실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을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봐야겠죠? 좋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투자는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월딩어 박사가 해준 조언이 참 와닿는데요. 좋은 관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끼는 곳. 비난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바로 거기서부터 질 높은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대신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보는 것처럼 경험에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한테 그냥 가볍게 잘 지내? 하고 메시지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하고도 그냥 일 얘기만 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월딩어 박사가 인용한 이 말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뭘까요? 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의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관계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85년이라는 이 기나긴 연구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마 마크 트웨인의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찰나와 같아서 사소한 일로 다투고 미워하고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사랑하기에도 부족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그 주의력을 누구에게 선물하시겠어요?